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마감 시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2.74% 빠져서 마감을 했고요. 2342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 종가가 또 최저점이네요. 2342. 또 저점을 깨버렸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었죠. 다우가 2.1%, S&P가 2.4%, 나스닥이 2.5%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 오늘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장 시작은 플러스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장중 내내 빠지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이제 폭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3,200억을 팔았는데요. 이 판 매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200억이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는 많이 빠뜨렸죠. 지금 그만큼 이 외국인들이 현물을 조금 팔면서 옵션 시장에서 지금 큰 차익을 얻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옵션 장난질이 좀 있는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더 이렇게 크게 하락시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주요 증시를 봐도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늘 0.3%대 빠졌어요. 그 뭐 상하이가 1%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낙폭이 굉장히 크죠. 2.7%. 코스닥은 이제 4%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나라 지금 혼자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는 코스피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됐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0%. 참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 정도 지금 금융시장에 그 폭락이 나오는데도 뭔가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도 정부에서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더 이제 마치 뭐 빈집을 터는 것 같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합니다. 원래 같으면 이 정도의 하락이면 뭔가의 이런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증시를 부양하려는 뭔가가 나오는데 지금 뭐 공매도 금지라던가 뭐 이 전형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도대체 지금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참 재작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이제 6월에 3,300선까지 갖다 놨죠. 정말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뭐 거의 지난 한 2, 3년 동안 한 200조 가까이 이렇게 산 것 같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네, 그 정도로 이제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또 이렇게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이렇게 30%가 빠져버리면 아주 우량주를 갖고 있어도 그 정도 빠질 거고요. 음, 좀 이게 잘 모르는 회사나 이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회사를 갖고 있으면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는 뭐 수두룩 하겠죠. 그래서 참 이런 상황에서도 이 국민들의 이런 재산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하락 종목이 870 종목이에요. 상승 종목이 40 종목이고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장중에는 1,300원을 지켰는데 결국에는 지금 장 마감하니까 1,300원을 또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300원대를 결국에는 터치를 해버렸네요. 지금 보면 일본 쪽의 대응이 사실 좀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세입니다. 엔화가 지금 136엔이라서 엔화로만 보면 무슨 경제 위기죠 거의. 근데 일본의 엔화 약세는 어떻게 보면 의도된 면이 강합니다. 지금 보면 니케이가 안 빠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은 금리가 안정이 돼 있거든요.
보면 일본의 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0.23%입니다. 일본은 뭐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제로금리에 가까워가지고 금리를 못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번 이런 인플레 상황을 좀 기회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인플레를 디플레이션 30년 동안 지속된 디플레를 탈피하고 일부러 엔화 약세를 유도를 하면서 좀 그거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결국에는 이 환율과 금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는 못 가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의 환율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금리를 사수하는 걸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도 방어가 안 되죠. 1,300원이 넘어갔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3.7%대거든요. 금리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높은 금리로는 외국인들이 유인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어떤 기업이 안 좋으면 투자가 들어오지 않죠. 근데 지금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을 사실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아주 이 스마트한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정부 쪽에서 지금 너무 대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300, 30%가 빠진 상태고 PBR로 봤을 때는 이제 0.9대 초반입니다. PBR 지표로 봤을 때도 0.9대 초반은 그렇게 많이 오는 PBR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역사로 봐도 전체 기간에서 10%가 안 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싼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지금 쉽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바닥을 어느 정도 잡는다던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빠지고만 있다 보니까요.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빚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는 같은데 일단은 당분간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